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최근 반등을 이어온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코스피 2,500선 초반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급하게 매도한 가운데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는데요. 최근 수급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에 대한 안정감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지수 또 빠졌습니다. 해외 펀드들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 1,34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 3% 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실적을 크게 웃돌면서 기술주 랠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장외에서 8% 다시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 파월 연설을 대기하면서 치솟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증시 8, 증시 9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지금 실시간 본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증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혜성 전문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대단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좀 3대 지수가 상승한 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뭐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AI에 투자를 하는데 이 AI 칩 시장을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계속 상향해 왔으니까 기대감 또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미국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랑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8월 제조업 PMI는 이제 예상치 49.3보다 낮은 47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52.3을 하회한 5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냐? 자, 보시면은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이렇게 파월 의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좀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경기가 위축되는 지표가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긴축 사이클 종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인터뷰에서 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면서 이제 금리를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특히 연초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침체 공포를 부추긴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인 2%까지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금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경기 침체 전망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고, 물론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젠 총재가 아니죠. 지난달에 이제 여는 총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여태까지 고강도 긴축을 이렇게 요구해왔던 매파적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심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최근 공포 직전까지 갔던 이런 수치가 이제는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중간 위치에 좀 위치해 있긴 하지만, 중립 위치에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점 등을 보면은 이제 또 내일 또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 단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까지 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면, 네, 뭐 탐욕 구간의 후반 정도까지는 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좀 밀리면서 공포 탐욕 지수 중립 이하로 좀 내려갔다가 이제는 지금 가운데까지 왔네요. 그래서 조금 회복한 모습인데, 자, 이거 아까 우리 PMI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MI가 좀 잘 나오면 사실은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좀 안 좋고, 매크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미국 시장은 좋고, 이게 배드 뉴스, 굿 뉴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 블라드 총재는 계속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좀 덜했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징적으로 가볼까요? 엔비디아 말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배. 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마진이 70%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엔비디아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9% 넘는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112억 2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13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2.09달러를 크게 상회한 2.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나 게임 부문의 매출 등 이제 모든 쪽에서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다음 3분기에도 이 AI 치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실적이 크게 또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고 3분기 매출액까지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연봉을 좀 만들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국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좀 시장을 주도하는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테슬라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으면서 이제 테슬라도 같이 조금 올랐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공장에서 다음 달부터 이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Y의 신형을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관계자는 이제 테슬라가 이번 달 말부터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도 늘리고 그리고 생산 능력도 기존 대비해서 8배 이상 키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리자드를 계속해서 인수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독점 금지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비소프트가 이 블리자드 게임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22일에 이 영국 시장 경쟁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의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승인을 안 해주니까 뭐 인수를 철회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게임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면서 강하게 이 블리자드를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가 그동안 좀 파업 직전까지 갔던 이런 노사 갈등을 이제 새로운 노동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뭐 임금 협상에서 좀 타결도 하고 그리고 해서 공급망 혼란 우려를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혜택을 얻게 됐고 그다음에 시급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7.5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시간에서 9%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가이던스를 보니까 말이죠. 3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지금 이번에도 잘 나온 게 70%거든요. 70% 정도 나오면 뭐 독점은 아니지만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적 그 시장 지위 이걸 아주 세계 만방에 과시한 꼴이 됐는데 앞으로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72%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72% 영업 마진까지 올라가면 앞으로도 EPS나 이런 성장률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니까 오늘 시간에서도 9%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도 좀 덩달아서 반등을 했네요. 네, 오늘도 좀 이제 시장이 코인 시장이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려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최근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별로 재미없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락했던 만큼 좀 크게 저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움직임을 좀 크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할 만한 이런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좀 호재가 많이 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없었던 걸 보면은 생각보다 내일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내일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알트코인보다 이제 상승하는 알트코인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투자자들이 이제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를 해야 하고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시장에서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이 코인베이스에 600이더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600이더는 이제 약 100만 달러의 규모고요.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전송을 한 이유는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송금 시기가 지난 7일 동안 이더리움이 10% 이상 하락한 시기랑 좀 겹친 걸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이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강연에도 화상으로 좀 나오니까 이더리움의 생태계랑 이제 최근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좀 이끌어내서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이 로저 버라는 사람이 오늘이 아니라 이제 11월 주나무가 주최하는 이 업비트 D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여를 합니다. 이 업비트 D 컨퍼런스에는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재단 등에서 이제 이런 국내외의 블록체인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블록체인의 트렌드,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온오프라인 참가 등록을 시작을 하고요. 블록체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식품주 인기 어디까지 하반기 기대감 상승으로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식품이라든지 사료 같은 종목군들 움직임 보였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과 육계 그리고 소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반기 기대감 어디까지 이어져 갈까요? 근데 식품주를 보면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금이라든지 육계, 돈육 이런 쪽을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 베이스로 우상향하는 기업들 그런 쪽이 있는데 두 섹터에 따라서 두 개의 세부 섹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섹터가 뭐 실적 베이스로도 그렇고 테마성으로도 그렇고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 1시에 방류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 6월에도 관련 내용을 여기서 다뤘었는데 한번 나왔던 이슈입니다. 한번 나온 이슈이고 이제 곧 방류가 될 예정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좀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바닷물에 좀 희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 자체는 우리나라 바닷물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엄마들도 그렇고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후쿠시마 방사선 이런 거 먹으면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번에 나온 이슈가 거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세 분출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 바닥권에서 다시 오른 게 2, 3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테마가 약 3일 정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본다면 오늘 방류가 된다는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슈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시간 외에서 뭐 수산이라든지 소금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소금이라든지 육계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더 나오기 위해선 지난 6월처럼 마트에 갔더니 소금이 없다더라. 혹은 뭐 소금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야지만 앞으로의 상승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육계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 뭐 정부 쪽에서의 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오리온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정부 쪽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 압박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좀 잠잠해졌다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상단 라인은 어느 정도 뚫어졌고 견조하게 지금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고 있음에도 견조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섹터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 베이스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료 섹터 내에서 세부 섹터별로 대응 방법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이 기반이 되느냐 혹은 테마성으로 짧게 지나가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기반으로는 어떤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면 될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한데 또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요새 K-팝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먹방하는 것도 인기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해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키워드로는 그냥 간단하게 짜파구리 불닭볶음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워낙 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쪽에서 키워드를 잡았다 보니까 짜파구리와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된 섹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내수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온다는 점.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점. 아무래도 뭐 똑같은 제품을 팔았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성장성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음식료 섹터를 저평가 섹터로 보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좀 달라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쪽으로 보게 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좋은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인구 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 쪽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Q도 그렇고 P에 대해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일각에서는 워낙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 대한 실적도 좀 우려가 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특히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국 음식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뭐 국뽕 이런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뭐 나왔던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보면은 특히 한국 아티스트들이 무언가를 먹는다. 특히 뭐 방탄소년단의 누군가가 불닭볶음면을 먹는다 하면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큰 인기에 끌고 있고 붕어빵을 먹는다면 붕어빵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OTT를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한국 콘텐츠 굉장히 큰 인기예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영어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가 1위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국 콘텐츠로 인해서 한국 음식 쪽으로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수요가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먹거리에 워낙 민감하고 사실 먹는데 한 번 먹는 게 어렵지 한 번 맛보고 괜찮네 하면 2번 사 먹을 수도 있고 3번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저게 또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점유율을 좀 뚫어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의 수요가 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뭐 중국 외의 지역,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인도 이런 쪽에 대해서도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Q단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압박이 좀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한 것을 안 내려도 된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음식료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게 곡물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을 해서 그럼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음식료 sek터에서 좀 훈풍이 돌았어요. 그런데 주요 곡물 가격 현 시점을 보면은 고점 찍고 내려와 있습니다. 국회 곡물 협정 이후에 주요 곡물 가격, 뭐 소맥이라든지 뭐 팜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하향 안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음식료 섹터 내에서의 기업들은 3분기 이후 이 효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본격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라니냐라든지 엘니뇨 때문에 주요 국제 곡물 가격 쪽에서의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선물 쪽에서 약간의 반등 쪽이 조금 나오더라도 워낙 재고가 많다 보니까 현물이 선물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방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보게 됐을 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더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뭐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의식주,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 견주어서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K 콘텐츠 관심의 증가로 음식 역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기생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너구리랑 짜파게티가 만나서 만들어진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음식점에서 이 메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 갖고서 우리 내수에서도 국외에서도 인기가 끌고 있고 또 음식료 업종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업황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수의 섹터가 있는지 그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섹터로 구분을 지으면 K푸드 쪽으로 갖고 왔는데 K라는 이름을 쉽게 주진 않아요. 워낙 해외에서 잘 팔리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K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만큼 음식 쪽에서 K라는 명칭을 붙여졌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먼저 K푸드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쪽이 라면 쪽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도 그렇고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수요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한국인인 저도 잘 못 먹는데 외국인들이 챌린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좀 푼다. 약간의 도전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SNS 젊은 층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주요 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면 쪽에서 수출 호조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라면을 크게 3사로 보고 있는데 삼양라면, 농심,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제가 진라면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부진합니다. 비중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면 쪽에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농심과 삼양식품을 한정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농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00% 증가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부진에 대한 흐름도 있고 중국 외에서의 다른 지역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그려주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을 때 큰 인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라면 블랙 인기 많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60%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챌린지, 그냥 명칭도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 쪽에서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라면 성장세를 보게 된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8월 라면 수출 데이터도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라면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외국인 수급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양식품이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어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주가의 시세 무너지지 않고 일정 라인대 그리면서 5선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실적으로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삼양식품을 대장주로서의 한번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양식품 다음에 볼 수 있는 쪽이 농심인데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만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한 장봉 죄송합니다. 장봉이 나왔을 때 이 절반 라인대를 훼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화면에 라면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맥모닝 먹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저희 서울경제TV 1층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끝나고 다음에 저희 한번 조만간 불닭볶음면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라면 계속해서 인기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까까 종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또 사랑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빙그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 찾게 됩니다. 실제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메로나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뭐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딸기 맛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해외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쪽에서의
성장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해외 수출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 기온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빙그레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빙그레라는 기업이 워낙 아이스크림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름에 좀 반짝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3분기에도 좀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찾을 수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급적인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국내 아이스크림들 너무 비싸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상 기온 때문에 3분기까지도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 인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비자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졌다라는 인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비싸졌다는 인식이 있긴 한데 그런데 덥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 맞습니다. 실제로 뭐 조금 롯데칠성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가격 인상은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특히 뭐 계절적인 요소도 그렇고 내가 더워서 먹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Q단에서는 계속 견조하게 올라갈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들을 보고 그리고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뚫고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빙그레 웃고 있다라고 하는 빙그레. 자, 오늘 종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죠. 센티멘탈로 오늘은 CS 베어링 풍력업체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로 BH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베어링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다른 풍력 업체들 주가를 보시죠. 유니선도 그렇고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전체적으로 우하향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CS 베어링 빨간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른 주식들하고 좀 다르죠. 이게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관이 매수 주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외국인까지도 참여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좀 긁어왔는데요. 아주 강력한 단어죠. 러브콜.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분기에 일단은 영업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뭐 매출의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미국 IRA 그 법안에 계속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캐파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캐파를 증설하면 또 2분기, 3분기에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또 막 이런저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는 데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육상풍력, 해상풍력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봤더니요. 일단은 현재는 GE가 매출의 90%지만 두 개 업체에 새로운 이제 발주처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베스타스가 있고 지멘스 가메 이렇게 두 개 업체인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GE는 발주를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2,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된다.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GE한테 계속적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해온 가격 경쟁력이 있고 비용 경쟁력이 있고 또 적시에 이렇게 그 인도를 하는 거에 아주 그 탁월한 이런 CS 베어링 같은 업체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고요. 베스타스 쪽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육상풍력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육상풍력 쪽에서도 초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베스타스도 25년 넘어가면 해상풍력 쪽에서 15메가와트급으로 큰 초대형 그거를 이제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 하반기부터 일단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감에도 뭐 3메가와트, 4메가와트, 5.6인가요? 메가와트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 육상풍력 쪽도 하는데 해상풍력 쪽도 아까 뭐 그 베스타스는 뭐 15메가와트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4메가와트 이쪽을 발주할 가능성이 2025년 가면 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마시죠.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크기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죠. 사이즈가 커지면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매출 믹스가 바뀌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런 질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보시다시피 늘어납니다. 고객 수가 증가하는 거에서 양적인 성장도 있다. 그래서 양적, 질적 성장이 다 두드러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주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 어제는 특이하게도 외국인이 좀 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주도에 이제 외국인까지 붙고 있다. 여기서 그럼 누가 물량을 다 뺏기고 있을까요?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팔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다면은 더 들고 갔어도 되겠다. 급하게 팔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PER로 보겠습니다. 금년 PER은 이제 영업 흑자 전환했다고 아까 2분기 말씀드렸고 하반기 가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내년 가면 어떻습니까? GE 쪽에서 훨씬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없던 또 신규 고객까지 나오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76.9 이 PER이 아니고 더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했죠.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뭐 50% 뭐 이렇게 100%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높은 PER을 사서 나중에 이익만이 나올 때 낮은 PER에서 팔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 2주 사이에 많이 뛰었네요. 15,800원대에 있던 목표 주가 18,00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31%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은 CS 베어링 풍력 업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BH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BH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핸드폰 관련주들이 오른쪽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했는데요. 어제 이 BH 녹색이죠. 요 BH만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이 핸드폰 관련되는 업체들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제 하반기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반기에 매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런 그 BH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이 훨씬 큽니다. 이거 하나 보시죠. 자,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해서 북미향,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115% 증가를 예상을 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KB증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신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8월에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3분기에부터는 이제 그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차량용 무선 충전기 금년에는 이제 적자폭이 좀 감소되는 정도고 내년 가면 흑자 전환한다.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 좀 안심하셔라. 이렇게 KB증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실적도 주가도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우상향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리포트 제목을 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장용 비중도 확대하고 또 OLED를 적용하는 IT 이게 기본적으로 가짓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걸 좀 확대를 기대를 하면서 리포트를 썼고요.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도 6월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하락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잔고를 좀 봤는데요. 이쪽이 최근입니다. 왼쪽이 최근이고요. 오른쪽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쭉 공매도 잔고가 내려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공매도 쳤던 거를 쭉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게 기관, 외국인의 매수 이런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쭉 내려오니까 공매는 오히려 다 걷어내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이 22,000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와도 지금 하단에 와 있죠.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의심은 하시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뀌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PER로 보겠습니다. 이 파란 선으로 표현된 PER. BH 6.6배입니다. 상당히 싸죠? 우리 코스피 지금 평균이 얼마입니까? 한 11배 중반에서 12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정도 하는데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이 BH라는 회사가 PR이 좀 올라갈 때도 여기 보시면 8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죠. 23년 3월에도 8배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8배선 가니까 조금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요 밑에는 하단이 6배 초반에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배에서 8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내려갈 때는 5배까지도 내려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까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도 중간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주가는 계속 내려오는데 희한하죠? 목표 주가는 오히려 7주 전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6,000대 초반, 36,000대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을 보니까 상승률이 56%. 56%.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괴리율은 명목상으로 하여튼 크게는 보입니다. 이게 56%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0, 30%까지는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센티멘탈로 CS 베어링, 펀더멘탈로 BH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상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주인공이었고요. 단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해외에서 더 인기죠. 실적 기반 K푸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풍력업체 CS 베어링 살펴봤고요. 하반기는 실적도 주가도 우상향 전망입니다. BH까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